자, 트라이앵글로 뒤집어지는 기업 트라이앵글로 어떤 파트너십이 나왔냐? 파트너십은 아니고 요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 트라이앵글로 리플 활용해서 송금 서비스 본격 가동했다. 근데 이미 뭐 서비스 하고 있었지만 25개의 송금 경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트라이앵글로가 어디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창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이고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그리고 일본에서도 뒤집어지게 송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무실을 내고 송금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넓히고 있고 지난해 3월 리플이 얘네 지분을 40% 그냥 사버렸어. 파트너십 협업 맺은 것도 아니고 얘네 지분을 그냥 40%를 사버렸어. 돈이 뒤집어지기 많으니까 그냥 사버려. 파트너십 협업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사버려 리플은. 근데 얘네가 트라이앵글로 샀을 때가 어떤 때예요? 작년 4월이 우리가 바야흐로 2020년도 2월로 올라갑니다. 2년 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월 달에 SEC가 리플을 소송을 했죠. 2월 달에. 그때 머니그램이랑 리플이랑 파트너십 관계였습니다. 근데 SEC가 리플을 소송하자마자 머니그램이 어떻게 해요?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해지합니다. 종료합니다. 왜? 머니그램은 그 주요 시장이 미국 애들이야. 전 세계 뭐 미국 시장의 그 POS 단말기 거래처를 뒤집어지게 갖고 있는 게 머니그램인데 얘네들이 리플이랑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점령해야겠다. 씹어 먹어야겠다 했는데 SEC가 리플을 소송 걸면서 머니그램을 파트너십을 종료를 합니다. 리플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우리 브래든 갈린 형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리플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리플이 머니그램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결제 시장을 접수를 해야 돼. 그럼 찾다가 어디를 접수를 해요? 이미 SEC가 리플을 소송했다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망이 좀 없어 보인다. 힘들겠다.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이랑도 파트너십이 종료됐고 SEC 소송 걸려서 그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후드 웬만한 그냥 미국 거래소들은 다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상장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파트너십을 맺지도 않고 빵형이 아시아 시장으로 가서 트라이앵글로라고 아시아 국가 간의 결제 전문 업체가 트라이앵글로입니다. 얘네를 지분을 40% 인수해버려.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냥 얘네를 다 그냥 송두리째 사서 움직여버려. 자, 트라이앵글로가 어디냐? 100개 이상의 국가, 그리고 1300개 은행 및 지갑, 250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를 포괄하는 결제 네트워크 통해 일본 이동통신사랑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 결제라든가 이런 결제들까지 다 먹고 있는 게 트라이앵글로입니다. 뒤집어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아랑 일본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탄탄한 결제 회사.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도 통화 승인을 발표했는데 DBS,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동남아 최대 은행이 있죠. DDEX라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거래소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지금 내쫓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죠. 지네가 하려고, 돈을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거래 가능한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코인 5대 천왕 4개 다 들어갔다는 거. 우리 비트코인 캐시,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는 없지만 뒤집어지는 코인이라는 거.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의 지분을 40% 인수해서 지금 25개 송금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ODL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름이가 돋으셔야 됩니다. 트라이앵글로 얘네 이제 트위터인데 자, 보시면 이게 뭐예요? 트라이앵글로, 리플, 그랩이 어디예요?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결제 시장, 핀테크 결제 다 꽉 잡고 있는 게 그랩입니다. 제가 요거 설 특집 할 때 인도네시아 유망한 기업 주식도 추천해드렸고 얘네 관련 코인 나오면 뒤집어질 거다 말씀 추천드렸었는데 요거 들어갑니다. 지난 방송 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누구예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중국 알리페이 사용자 수만 12억 명이 넘습니다. 위챗페이 말할 거 없고. 중국의 결제 시장을 뭐 디지털 위안화 나오기 전까지는 80% 9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게 알리페이, 위챗페이예요. 우리 명동 가서도 알리페이, 위챗페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임대딱지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 트라이앵글로 알리페이와 글로벌 국경 간 송금 파트너십 체결. 2020년도 1월달. 리플이 SEC 소송, SEC가 리플 소송할 때 트라이앵글로는 이미 알리페이랑 국경 간 송금 파트너십 체결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12억 명한테 트라이앵글로가 결제 시장을 조달하겠다. 같이 협력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똑같은 달 1월 13일 날 트라이앵글로 위챗페이 HK 송금 서비스 지원 발표. 트라이앵글로랑 위챗페이랑 같이 협업을 맺어서 홍콩으로 송금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겠다. 홍콩 모바일 지갑에서도 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누구예요? 트라이앵글로. 트라이앵글로 파트너십 뒤집어지는 것들. 알리페이 파트너십 맺어서 12억 명 대상으로 송금 지원하고, 위챗페이 홍콩에 송금 서비스 지원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송금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트라이앵글로 위챗페이예요. 그럼 트라이앵글로가 누구 거라고요? 리플이 지분을 40% 인수해서 리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휘두르는 게 트라이앵글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리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부터 뭐 아시아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자, 얼마 전에 제가 리플 ODL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도 3분기에 491만 달러. 4억 9,100만 달러. 근데 4분기 3개월 뒤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순이익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리플랩스가 계속해서 ODL 시장, 해외 송금 시장으로 인해서 리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리플 기업도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기업이. 이렇기 때문에 리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유튜버 분들이 리플을 막 좋아해요. 뭐 리플 영상이 많아요. 리플 투자자들이 많아요. 한국은 유난히 리플을 좋아해요서가 아니라,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면 왜 리플인지, 2022년도 코인, 어떤 코인 담으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가 무조건 기업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코인, 그리고 CBDC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 그런 코인들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플, 스텔라 무조건.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죠.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그 해당 기업 코인은 줄어들었어. 거래량이. 3분기에서 4분기 오히려. 자, 주식시장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 주가가 매출 순이익이 높게 나오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해. 그럼 주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실적 발표 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순이익, 뭐 순매출, 총매출 올라갔어. 가격 올라갑니다. 똑같이 리플도 지금 순이익 올라갔고 매출이 늘어났어. 올라가야 정상인데, SEC가 리플 소송 때문에 코인판에서는 오히려 눌림목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뭔 뜻이에요? 리플 기업의 매출은 증가하고 XRP 코인의 거래량 감소다. 딱 시그널 받으셔야지. 지금 SEC 리플 소송 때문에 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 이것은 이퀄 뭐예요? 기회다. SEC 소송 끝나. 얘네 해당 기업 계속해서 매출 늘어나고 순이익 증가해. 코인 가격 어떻게 될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리플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자, 제가 나중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들어갈지, 뭐 유동성 토큰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러시아, 미국이랑 유럽이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러시아 기업이야, 개인이야, 아니면 러시아에 지금 수출을 하는 한국 투자자야, 기업이야. 스위프트망 대체자가 필요할 겁니다. 러시아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럼 기존에 중국 CIPS 아니면 금융결제망 SPFS 그 러시아 내에서 SPFS는 러시아 내 은행들끼리 쓸 수 있어. 근데 중국 CIPS랑 서로 연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송금망을 쓴대, 스위프트망 대신. 아니면 디지털 루블로 쓴대. 디지털 루블 아직 자리가 안 잡혔죠. 그러면 러시아 기업들, 개인들, 아니면 러시아 상대로 운영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개인들, 아니면 가족들이 러시아에 있어. 생활비를 보내줘야 돼. 스위프트망이 안 되면 뭘로 보내줄까? XRP ODL, 리플 ODL, 무조건. 아니면 스텔라 송금 시스템으로. 무조건. 이런 거 대체제. 그럼 이런 사태 터질 때 리플 당연히 수혜 받아야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고. 자, 3월 1일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인이 거래에 디지털 통화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러시아 단체 지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칙 발표했죠. 미국이 러시아 비트코인 제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ATM 기계 인출 안 되죠. 다 돈을 다 찾아갔어.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크뱅크 예금 인출 사태 파산됐어.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들, 내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터키 국민이야. 뭐가 필요할까 지금? 리플이 필요한 겁니다. 크게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리플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리플 딱 끝. 자, 오늘 리플 여기까지 하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